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 이보다 억울할 때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국내 임금 체불 금액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주의 호텔에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3년간 약 4억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했는데 못 받는 임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퀴즈 타임입니다. 네. 예, 잘 듣고 힌트 주시고요. 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최근 법무부에서 일정 조건 갖춰진 국내 영주권자 중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는 방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노무사님 일부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예. 그 오면서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오느라고요. 예, 맨날 듣고 있는데요. 오늘만 딱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평소에 슬라생을 자주 듣습니까? 예, 제가 슬라생 출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빅팬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이 프로가. 예. 더 이상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1번 국적법, 2번 국방법, 3번 국민여동생 아이유. 한번 나와주세요.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일매일 잘 듣는 법은 유튜브 알람 설정부터.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문제의 답이 있네요. 예. 예. 대한민국 뭐 국민이 되는 요건만 갖추면 한국 국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답이 있어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힌트를 요청하는 건 조금 재밌게 좀 이끌어 가보자 이런 취지로. 잘 안 돼요. 진짜 안 됩니까? 그게 막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 뭐 이제껏 TV 많이 보면서 뭐 힌트를 뭐 저렇게 주냐 더 재밌게 줘야지 하는데 제가 이거 했으니까 목요일 날 막 오기 싫어지는 마음도 막 생기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오시자마자 뭐 저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네. 하셨다는데 네. 뭐 출연을 그만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출연은 계속 하는데 예. 힌트 내는 것만 어떻게 좀 빼주시면 안 되겠나? 지금 게스트분들이 네. 힘들어해 이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 자체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전국의 여행업과 숙박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네. 그나마 좀 제주도는 낫잖아요. 네. 제주시의 호텔에서 이 4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했다면서요? 예, 이게 뭐 이분께서 처음 이제 체불하신 건 아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오셨어요. 예. 어떤 모 호텔의 사업주신데 그 호텔에 입점한 그 업체들까지 해서 총 9개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그 예. 사업장이 모두 한 대표의 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이제 피해 근로자들이 거의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20대, 30대.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20세 미만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있었던 겁니까? 네네. 예. 워낙 저임금을 주시고 있으면서도 임금 체불까지 하니까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됐고 이게 특별 근로 감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세 미만이라면 네네. 고등학생일 텐데. 그렇죠.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좀 더 보호 조항을 더 두고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연소 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 연소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난 친구들까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뭐 근로시간 1일 7시간, 일주 35시간밖에 못 하고요. 야간 근로가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거든요. 거기에는 야간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사업주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텐데요. 청소년 근로자들, 아까 연소 근로자들 고용하실 때는요. 근로계약서만 써두시면 안 되고
그 근로계약서하고 친권자 동의서, 그다음에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꼭 서류를 구비하고 두셔야지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임금 체불을 했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하려는 그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사건을 또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입니까? 뭐 취하가 뭐 말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예. 신고한 거를 취소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임금 체불의 죄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게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 의사에 반대되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직접 생각할 것도 없이 소액 체당금으로 다 지급되니까 여기에서 대신 취하해달라. 예, 그래서 그걸 종용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임금 체불을 겪게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본인이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네. 그 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그렇죠. 좀 장기간 또 그 소송을 치러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합의하자.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업주 입장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체당금 제도가 이제 예. 피해 근로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제도긴 하면서도요. 법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방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법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면 예. 이 소액 체당금을 국가에서 지급했다가도 사실상 환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인 사업주들의 그 대표자들은 그래서 야 소액 체당금이나 일반 체당금 신청해서 급여 받아가라. 예.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청산해버리고 자기는 그 법인은 그 민사적 책임, 임금 채권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취하서를 받음으로써 법인 대표한테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에서도 자유롭고 싶어하거든요. 예. 아니 만약에 임금이 한 1,000만 원 밀렸어요. 네. 그럼 소액 체당금은 1,000만 원을 다 줍니까? 예, 소액 체당금은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월급 700, 퇴직금 700만 원 한도예요. 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 1,000만 원 월급하고 퇴직금을 다 합쳐서 뭐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월급이 700만 원이고 뭐 퇴직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임금 체불이 한 5개월 정도 체불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 그 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체불 금액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 네. 또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제 뭐 체당금 종류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두 가지 이 종류가 있어요. 일반 체당금하고 소액 체당금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급 금액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예. 일반 체당금 같은 경우는 최대 그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소액 체당금은 최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예. 두 번째 차이점이 나는 건 뭐냐면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 누가 보더라도 회사가 뭐 폐업 신고도 하고 망했다. 이런 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액 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한 경우에도 되는 거지만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예, 운영하고 있고 공통점은 퇴직한 근로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달인가요? 10월 14일부터 네. 변경된 네. 소액 체당금 제도가 또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더 용어의 순화가 됩니다. 체당금이라고 하니까 뭔지 약간 잘 감이 안 몰라요. 용어만 오시잖아요. 들으면. 예. 예, 요거는 순수한 한자어라서 그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는 걸 들으니까 제도를 홍보하기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10월 14일부터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대지급금이요? 예, 대지급금. 그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풀네임은 어떤 거냐면 체불임금 대지급금이에요. 예. 그래서 약칭해서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신해서 지급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그 동안에는 이 소액 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땠냐 하면 노동청에 신고. 그다음에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을 확정해주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예. 그걸 가지고 월급여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무료로 소송 대리를 신청해야 되고요. 예. 소송이 진행되고 거기서
확정 판결이라는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 복잡하네요.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얼마 예. 정도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찍어보세요. 얼마 정도? 아 이거 다 저 그러니까 절차까지 지급받을 친구부터 지급까지 한 몇 개월 걸리겠어요? 6개월. 예, 최소 6개월이에요.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최소. 예. 그런데 이 바뀐 게 이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되면 그때 지급하겠다. 그러면 최대 빠르면 2개월 안에 지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가 이제 간소화되면서 지급 절차가 굉장히 단순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퇴직자에게만 지금 현행은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직자도 임금 체불을 겪고 있으면 소액 체당금 지급해 주겠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다는 안 되고 기금이 없으니까 이 일정 부분 그 저소득층에만 우선 적용시키고 나중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예. 네. 그 일단은 이 변경된 내용이 반갑네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예. 빠르면 이거는 2개월 내로. 임금 체불에 있어서 소액 특히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인 그 임금 체불액이 그다지 과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소액 예. 체당금 안에 다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지급되고 빨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 반가운 희소식이죠. 네. 예. 오늘 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그 인기 코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8349번님께서는 노무 상담 정보 너무 도움 많이 되고 유익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9730번님 노무 상담 시간 좋아요. 일부러 또 목요일에 찾아오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좋아졌어. 네네. 표정이 갑자기 좋아졌어. 예. 2064번님. 친구가 언어폭력 등으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대체자 생기면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다는데 언어폭력이 너무 심해서 월급 다 안 받아도 되니까 이번 주까지만 다니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적은 건 아니라던데 이번 주까지 출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퇴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회사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렇겠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시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은 자진 퇴사, 제가 그냥 퇴사를 마음 먹으셨으니까 권유를 드리면 지금 바로 자진 퇴사하지 마시고요. 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언어 폭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고 퇴사를 해주시면 자진 퇴사를 하시면 그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30일 전에 얘기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엄연한 법 위반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 전혀 관계없어요. 이번 주에 퇴사하셔도 괜찮아요. 뭐 회사에서는 뭐 일찍 퇴사한다고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노무사님 좀 네. 바꿔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퇴사하시면 네.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이제 요거는 이의를 제기 안 했으니까 안 하면? 그 회사에는 자진 퇴사로 신고하겠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이거. 브레이크를 거는 동작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예. 회사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노동청에다가 언어폭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달라고 해서 예. 어떤 접수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퇴사했구나. 퇴사하신 거구나 예. 하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 다른 이직일 이전 뭐 180일 근무라든지 이런 요건만 갖추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0782번님 외근직이어서 회사에서 법인카드 받아서 사용 중인데요. 회사 내규상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월말 품위를 합니다. 다만 월말 품위 진행간 미준수 시 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구제 방안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 법인카드 품위를 못했는데 미준수하는데 급여에서 내 임금에 손을 대시면 안 되죠. 회사에서도.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한 거 품위한 거는 어떤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 이 규칙 위반에 대한 그 직장 질서를 유지하시려면 다른 제재 조항을 걸으셔야죠. 심할서를 받아가지고 회사의 업무 플로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른 뭐 심할서나 아니면 더하면 뭐 다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내 임금에다가 손을 대시면 안 되는 너 이거 거잖아요. 작성 안 했으니까 너 네. 임금에서 뭐 제외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임금에 대한 손을 대려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월급에 손을 대려면요. 아니면 이 제재 조항에 대해서 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업무 직장 질서 그러니까 회사의 사규를 너무 안 지키니까 감봉 처분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감봉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의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막
회사 인사권을 남용하시면 안 되죠. 그럼 짧게만 네. 구제 방법. 구제 방법이요? 예. 지금은 회사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아,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아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